대한민국 국호의 기원 3단락 한종 국조 할아버지는 수은 과학자입니다. 강화에 지혜로우신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배짱, 진실을 담는 그릇, 스토마크 for truth, 최명호 배짱맨 역사 TV입니다. 대한민국 국호 기원 시리즈의 3편입니다. 한종 어른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던 분이신지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잠시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편 한종은 수은 과학자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BC 219년 제나라 사람 서부를 동쪽 바다 복례산으로 파견해서 신선 안기 선생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애물이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장생 불사약을 가져오는 것을 목전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부는 한편 복례산 깊은 산을 제대로 타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선약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영약이 있는데 애물의 부족으로 손에 넣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당시는 망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불로 영약을 구하지 못하였지만 첫 원정에서 돌아와 진상하는 산삼, 영지 등 약초만으로도 시황제를 비롯하여 신하들은 그 약효에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서북의 말이 정말로 믿겨지는 것이었죠. 신선이 있다는 신선설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모두 입을 모아서 반드시 불로초를 구하여야 한다고 황제에게 상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동남동녀 수천 명을 애물로 바친다 해도 무조건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해야 오라. 가장 불로약에 대해 해박하고 신선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라. 황관 조고가 답합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초나라 장사현에 사는 당대의 천재 한종 방사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현재도 황제 폐하에게 불로 장생약을 진상하고 있습니다. 한종 방사로 하여금 서부를 만나게 하여 모든 것을 들어보게 하고 철저히 준비하게 하라. 다음에 복례산 신선을 만나는 여정에는 험한 산을 잘 타는 무리들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 바로 장각의 지역의 라성, 로성 부족의 토가족 사람들입니다. 한종은 이로부터 3년, 4년여를 하루도 쉬지 않고 동쪽 여행을 준비하였죠. 이미 다녀온 제나라 사람 서불 왕사를 만나 여정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과감하고 소신에 차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불. 반갑소이다. 저는 서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한종. 저보다 4년, 5년 연배가 높으시군요. 많은 가르치심을 바랍니다. 서불. 저는 회수의 지류인 사수지역, 옛 제나라 제성현 낭야 출신입니다. 한종. 아하, 저도 제나라 임치, 직하학궁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서불.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곳에서 수학하였으니 동문 선후배 사이이군요. 서로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듯 하오이다. 지금의 황제를 영원히 늙지 않게 죽지 않게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저번에 저와 같이 다녀온 일행들을 모두 데려가시죠. 한종. 신선을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서불. 복례산에서 안기 선생은 배웠습니다. 불로초는 구할 수 있었으나 다만 예물이 부족하였죠. 커다란 상어가 방해하여 접근할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활솜씨가 뛰어난 궁사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시황제, 황관조고, 승상 이사에게 보고하였던 똑같은 말이지요. 이와 다른 말을 하면 당장 목이 달아날 터이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대사업이었죠. 실수가 없기 위하여 시황제의 신하들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주의할 점, 풀어가야 될 문제점 등을 수년을 두고 의논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서복을 따라서 1차 다녀온 사람들을 한종에게 주어 안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종은 서복의 말의 행간 속에서 신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이심전심, 염화와 시중의 미소로서 새로운 세상에 가서는 돌아오지 말라는 암시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죠. 한종은 생각합니다. 동쪽 먼 바다를 가더라도 죽지는 아니하는구나. 이곳을 벗어나 마주할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한종은 무엇을 하던 분이었고 나름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당시 한종 방사는 불로약을 연단하여서 진시황에게 바치는 과학자였습니다. 방사라 함은 춘추 전국시대 이래 연단에 능하고 천문지리, 의술, 농업 및 항해 등 지식에 밝은 제자백가의 제사 선비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입니다. 한종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듣고 배운 바로는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 안왕의 손자입니다. 재상 장평의 아들 장량과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면서 한나라를 중흥시킬 인재로 각광받았던 인재입니다. 한해 왕실은 한종을 전국 칠흥 중에서 문물이 가장 융성한 제나라, 지금의 산동 지방이죠. 임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진나라와 중국을 양분하여 동제 서진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세력을 자랑하였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임치 순경학파로 보내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순경은 성악설로 유명한 유가의 순자를 말합니다. 직하학궁이라는 학술원에서 수업을 하였는데 이것은 과거 맹자 등 천하의 학자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한나라의 한비자, 진나라의 승상이 된 이사도 같이 수학한 곳입니다. 제나라 공부 이후에 노년의 스승 순자가 당시 머물던 초나라 지역에서 순자 선생을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나라의 방사 한종이 초나라 지금 장가계 지역에 머물게 된 경위입니다. 진나라의 야욕에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태에서 한나라 왕실은 총명한 한종과 장량을 화를 피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초나라 지역에 피신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종은 제나라에 유학을 하였습니다. 일면으로는 유가사상을, 일면으로는 고대의 본초학, 약물학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후 초나라 지역에 머물면서 묘인들의 3000묘약, 800처방의 신비한 약
약초술에 심취하였습니다. 더욱 광산에 해박한 묘인들의 수은채굴법을 터득하였습니다. 당시 수은은 금과 은보다도 더 구하기 어려운 무척 신비의 물질이었습니다. 광산에 해박한 묘인들은 이 붉은 광석이 발견되는 신비한 장소를 꿰뚫고 있었고 한종에게 광석을 찾고 이를 재련, 연단하는 모든 비전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저는 한종 어르신이, 한종 할아버지가 수은을 연단하던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시죠. 묘인들이 신신부탁합니다. 이 물질은 약효가 단기간에는 표시가 빠릅니다. 지극히 조심하셔서 연달하시길 바랍니다. 애타게 배우고 싶어 하던 묘인의 의술을 배우고 이어 불로 선약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광석이 무진장 잠자는 동굴과 재련 비법을 허락받았습니다. 한종이 진정한 신분을 감춘 채 단약 제조와 의술로 지금의 호남성, 장사, 악양, 진계현 등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무렵에 전해오던 말이 초연제 한조위 육국의 합종책이 진의 외교술과 여러 국가들의 내분으로 무너지고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 안이 항복하여 조국 한나라 땅에 온 나라의 백성이 도륙되고 가족이 도륙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재산이 몰수되었다는 허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게 하소연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무렵 BC 221년의 일입니다. 진시황제 영정은 천하통일 후에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하여 오는 사람에게 상을 드린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정이 불로장생 영약을 구한다니 한종은 자신이 연달하는 이 선약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젊어지는 듯 효능이 뛰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명을 단축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알고 있었죠. 조부와 부친의 원수, 온 가족의 원수,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한종 어른이 진시황제를 위하여 수은을 캐내어 연단하던 동굴을 가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한 곳이더군요. 여러분, 강호, 재현 여러분 모두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를 한번 가봅시다.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바로 진계현의 사진입니다. 우리의 한강만한 큰 강인데 이분들은 소박하게 시냇물이라고 부르더군요. 수은 과학자 한종 어른입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붉은 수은 광석이 많이 발굴되는 광산을 잘 알고 있었고 최고 품질의 수은으로 연달하여 영정에게 진상하였습니다. 진시황제 영정의 피부가 하얗게 되고 정신도 더 맑아졌습니다. 자신도 신하들도 누구나 젊음을 되찾았다 하고 칭찬 일색입니다.
비빈들과의 잠자리도 더 편하여졌습니다. 한종이 바치는 영약은 너무도 효험이 좋았습니다. 한종에게 찬사와 격려가 쏟아집니다. 온 가족의 복수를 위하여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동굴에서 수운을 연달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유명한 약품회사, 한약회사 동인당의 약재에도 분석해보니 수은이 조금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수은은 인체에 그리 무해하지 않고 인체에 활력을 주는 모양입니다. BC 221년 천하 통일 후에 진시황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 총 5번의 순행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황제는 천하의 명산을 다니면서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는 장가계의 비경을 찾아서 한종을 불렀습니다. 경이 불로장생 선약을 정성껏 연달한다는 방사 한종인가? 그대가 조제하는 단약이 제일 효험이 좋은 것이야. 정진하여 더욱 좋은 영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게. 불굿대천의 원수입니다. 당장 처자를 어떻게 하였으면. 그러나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소인이 폐하를 위하여 영약을 찾고 연단에 열심히 노력하여 단약과 영약을 산처럼 찾아내고 만들어 올리겠나이다. 거두어 주소서. 과연 충신이로다. 복례산에 제나라 방사를 보내 신선 안기 선생을 보게 하였는데 신선이 불로초를 가지고 있긴 한데 산세가 지극혐하고 커다란 상해가 방해하였다는 것이야. 이곳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을 보니 복례산이 아무리 깊다 한들 이곳보다는 못할 것 같고 물자와 인을 지원해 줄 테니 불로 영약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경이 복례산에 가서 신선으로부터 선약을 잘 받아오도록 하게나. 신명을 다 바쳐 받들겠나이다. 여보라, 제나라 서불 방사로 하여금 한종에게 잘 설명하게 하고 의논하도록 하라. 과연 한종은 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달달 외기만 하는 고대 본초학의 기제를 믿지 아니하였었죠. 조금이라도 과하게 되면 독약이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극히 조심스럽게 연달하면서 수운을 가미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총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피부가 희어지고 팽팽하게 되는 등 젊음이 되돌아오고 남자에게는 정력이 증강되는 등 젊어지는 특이한 영약,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이 수운에 한종 특유의 약초 처방을 가미하여 일대의 소수 부자들에게 단약을 섭취하게 하니까 그 약효에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이 가득하고 서로 복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한종을 찾는 무리들이 장사진을 치게 되었죠. 단약의 약효와 명성이 장사군 나연 근방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전되었던 불로선약을 다시 연달한 것으로 믿고 선인이 나타났다. 많은 양의 선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종은 그 부작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확히 지켰죠. 온 세상의 방사들이 한종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종은 아낌없이 그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영정의 목숨을 당기는 일입니다. 수은 광석을 찾는 법, 캐내는 법, 재련하는 법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부작용도 알려주었습니다만 이미 이성을 잃은 돈과 명예를 찾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정은 찾아오지 못하는 불료초 대신 수은이 영약임을 믿었죠.
한종보다 더 좋은 영약을 바치는 방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시황제 의사들까지 수은을 처방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목욕하고 먹기까지 하였다고 하죠. 궁궐에는 진나라 통일 지도를 실무로 만들어서 강과 바다는 모두 수은으로 채우고 기계를 이용해서 수은을 흐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수은을 가져다 바치는 방사들에게 온갖 재물을 하사하였고 자신의 공주까지 내려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탄약을 빨리 제조하지 못하는 방사에게는 허리를 잘라 죽이기도 하였다라는 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종은 더욱 정진하였습니다. 사형제 홍성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여홍성 대업이죠. 실전된 신비의 비법을 연마하여야 되고 안전을 지켜주기를 부탁했죠. 홍성은 물론 흔쾌히 승낙하였고 동굴 속에서 맹수와 외적으로부터 서학진인 한종을 보호하였습니다. 그곳이 지금 진계의 깊숙한 산속입니다. 여홍성은 일찍이 장량의 부친 장평을 따르던 여륜 장군의 아들이다. 장평이 요절하면서 여륜 장군도 은거하였다. 홍성은 장량보다는 9살 아래, 한종보다는 4살 아래 정도이며 장량을 따라서 사부 황석공 문화에 들어가 무예와 전략을 배웠다. 120근 철퇴를 나무 막대 다루듯이 쉽게 다룬 천하제일의 무공을 이루었다. 진계현 사람들이 여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종 어른이 연단하였다는 동굴은 정말 크고 긴 동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적당히만 들어가 보고 깊이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맹수가 먹다 버린 동물 뼈들이 있고 한종 혼자는 도저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홍성과 같이 걷고 일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12여리에 걸친 이 긴 동굴에는 지금도 한편에는 라성마을이 있고 로성마을이 있고 미성마을이 각자 나오더군요. 2300여 년 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무계사회에서 남성에게 밤이면 아주 관대한 분위기인 곳입니다. 이러한 관대한 분위기가 우리 한반도에도 이어지고 이러한 풍속이 신라 고려시대에도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도 이러한 모계사회의 풍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이러한 풍속이 이어져 내려오죠. 요바이라는 풍속입니다. 한종과 여홍성의 대화입니다. 수은으로 연단한 영약을 두고 감격에 찬 뿌듯한 대화입니다. 서복 귀환 4년 후에 BC 215년 시황제는 초나라 장사현에 사는 당대의 천재 한종, 서학진을 먼 동쪽 바다를 건너서
복례산으로 파견하여 신선을 찾아 장생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토가족 사람들을 데려가 이분들이 귀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조님이 되신 것입니다. 한종으로서도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수운의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어 출발을 서둘렀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한종 어른이 떠나고 나서 바로 분서갱유 등의 처참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진시황이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운의 작용 때문이었었죠.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성, 로성, 미성의 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남 동녀라고 표현하였죠. 초나라 영역 호남성 창사에서 동정호 양자강을 타고 닝보 앞바다에 이르러 그곳으로부터 지금의 서천, 목포, 김해, 부산, 일본의 규슈에 이르는 순류, 소프트 커런트를 타고 이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양양, 지금의 양양, 통천, 강릉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위대한 한반도의 시작입니다. 한종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오이스트, 타오이스트라고 해서 중국 도교의 도사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도사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아니하죠. 제자백과 중에 천문지리, 의술, 항해술, 광업 등에 관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비, 제사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 중에서도 한종 어른이 복례산을 찾아 자기 나라에 오셨다고 억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위대하신 선조를 우리가 이제부터 잘 알고 연구하고 잘 알아가야 할 터입니다. 한종 어른 일행들은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례산에 도착해서 불로초와 신선을 찾았습니다.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나라로 귀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진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아니한다. 시황제께서 많은 재물과 보화를 내리실 거다라고 달래서 이 먼 동쪽 나라에 왔습니다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복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같이 오신 일행들과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함께 동해국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죠. 나라를 건국하고 높은 산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논밭도 없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위대한 역사를 개척하셨습니다. 나라의 체제는 어떠하였을까요? 실제 나라의 주인은 라성, 로성 부족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후일 북쪽의 기관 여왕국이 다 모두 무소화했다라는 역사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한반도에 산재한 여러 나라들의 정치 체제와 주인은 모두 여왕이었습니다. 여왕국이었죠. 이러한 여왕국의 비밀, 여왕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역시 우리의 고대사가 미궁에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하면 쉽게 진실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을 호위하고 치안을 맡고 외적으로부터 방비를 받은 것이 한종 장군과 그 후손들이었죠. 이러한 체제는 신라 및 가라, 임나, 마한에까지 이어집니다. 읍, 불악, 중랑장. 우리가 역사책에 명백히 보입니다만 무심코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제도 등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한종 어른 일행들은 당시 인물 중에서도 특히 뛰어나신 분들이죠. 천하를 정복하고 글, 문자, 도량형, 화폐 등을 통일하고 법을 만들고 만방으로 통하는 신장로를 단기간에 만들어낸 천재들입니다. 종래의 봉건주의,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버리고 정복한 땅 위에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는 그때 설치한 허내현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읍, 불악 등 행정제도, 역사책에 보이는 중랑장 등의 진나라의 군사제도 등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제도를 기반으로 우리 땅에 새로운 세계를 건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도 자주 인용이 될 귀중한 역사 보고서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제30권의 한전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일부분입니다만 중요한 얘기도 나오죠. 진왕이 월지국을 다스렸다.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리즈의 6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읍군, 신지, 신차, 중랑장, 도위, 진의 행정제도, 군사제도입니다. 이때에 BC 215년 우리 한종 어른이 오시면서 머지않아 곧 서복 어른이 오시면서 이 땅에 설치하고 시행한 행정 군사제도를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다시 재발견입니다. 이러한 점부터 하나하나 비밀 역사, 미궁의 역사를 풀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편에서는 한종 어른과 이어 서복 어른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초를 마련하여 주신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